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 시황입니다. 추석 전 시장이 야금야금 올라 기분은 좋은데 힘이 강하진 못하네요. 어떠셨나요? 네, 오늘은 다 된 밥상에 재를 뿌린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다 된 밥상을 걷어찼는데 상이 엎어지진 않았습니다. 오늘도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분위기가 좋았는데 허무하게 마감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나온 악재들 외에 추가적인 악재가 있었을까요? 네, 악재가 추가적으로 나왔죠. 악재가 추가적으로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시장이 빠졌다라고 설명하기에는 좀 어렵고 지금 현재 추측하는 그런 요인들이 있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분위기를 좀 봐야 되는데 금리 쪽이나 불안 요인이 있는지 그런 걸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거는 없고 오늘은 뭐 돌발적인 악재에다가 여러 가지로 뉴스도 많고 영향을 준 것도 많고 그리고 매매 흐름에서도 뭐 이렇게 종목이나 이런 거에서 큰 변화가 있는 것들도 있고 이래 가지고 일단 뭐 빨리빨리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그 물가지수 나왔는데 미국의 물가지수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저는 아예 이거 생각지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뭐 물가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댓글에는 뭐 물가 이거 우려하시는 분도 계셨고 중국의 지표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오늘 두 가지 다 나왔잖아요. 물가가 전망 그 지난달 5.4%보다 떨어졌죠. 5.3%. 핵심 물가도 4.3에서 4% 떨어졌어요. 네. 좋아야 되는 거죠. 근데 미국 시장 빠졌지 않습니까? 네. 미국 시장은 지금 그 세금 문제 때문에 계속 내려가고 있다. 어제 뭐 골드만삭스가 정부를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시장이 세금 때문에 지금 S&P 500 같은 경우는 6일째 음봉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6개 음봉을 보고도 심리적으로 변화가 안 나타난다. 그러면 도인이죠, 도인. 네.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반등을 했다라는 겁니다. 디커플링 같은 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뭐 시장에서는 뭐 디커플링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 우리나라 시장은 역사적으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니까 네. 다른 요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죠. 일단 소비자 물가지수가 떨어졌으니까 어제 미국 국채 금리가 급락을 했는데 최근에 국채 시장 흐름을 보면 미국의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가 올랐어요. 천천히. 예. 이거는 수급적인 요인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럼 누가 이렇게 국채를 계속 팔아가지고 금리를 끌어올리느냐? 뭐 추측입니다. 추측. 예. 연준이 아닐까 싶거든요. 연준이 지금 금리가 떨어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최근에 원자재 가격들 많이 올랐는데 원자재 가격들 좀 보면 좀 제일 많이 오른 게 지금 좀 돋보이는 게 천연가스거든요. 예,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한국가스공사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천연가스가 이렇게 많이 오른 적이 없어요. 역사적인 거의 고점인데 뭐 이런 거 있으면 이런 거 ETF 들어가는 것도 괜찮은데 석탄 같은 경우는 중국 때문에 오른 것 같고 리튬이나 철광석 그리고 뭐 코발트 이런 것들 많이 올랐는데 그런 것들보다는 천연가스 이게 좀 돋보인다.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수소를 추출해내는 것 때문에 천연가스의 소비량이 급증하는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도 지금 71달러를 넘었습니다. 만일에 어떤 경제 지표라든지 경기 둔화 우려가 반영이 된다 그러면 유가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올라갈 리가 없거든요. 네. 그런 거는 또 뭐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와도 상관없다. 시장 분위기 그렇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죠. 그리고 어제 애플이 드디어 공개를 했습니다. 아이폰 13을 공개를 했는데 너무 평범하게 아무것도 없었다. 그게 실망이었죠. 실망. 근데 애플은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네. 제가 이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시장이 약간 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위성통신 그런 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주 매입을 600억 달러 최대 600억 달러까지 하겠다. 그리고 배당도 한 10% 정도 넘게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마 그것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이 좀 좋아지는 것일 수도 있는데 미국 시장이 계속 하락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
그럼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이런 그 흐름을 반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침에 중국의 지표들이 나쁘게 나왔거든요. 그게 나오고 나서 바로 반등을 했어요. 바로 반등을 쭉 하다가, 그리고 12시 40분에 북한에서 미사일을 이번에는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이렇게. 두 발을 쐈죠. 네. 그렇게 쏘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랐어요. 오르다가 1시 반 정도에 이제 선물 매도가 나오면서 밀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타이밍 상으로 이게 뭔가 안 맞는데, 오늘도 홍콩이 많이 빠졌다. 네. 홍콩 시장이. 마지막에는 홍콩 시장이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방금 말씀처럼 중국 경제 지표가 좋지 않았는데 우리 시장은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근데 이게 디커플링인지, 그러면은 뭐 디커플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말대로 그렇게 간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는 중국도 빠지고 미국도 빠져도 우리는 올라간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과연 그렇게 갈 수 있을까 한번 봐야 되겠죠. 오늘 일본의 7월 기계 주문이 감소를 했는데, 일본 지표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기계 주문이에요. 일본은 정밀 기계, 일본의 수출 품목 이런 거 보면 독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수출 품목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첨단 산업을 전방 산업으로 갖고 있는 산업들, 그 정밀 기계 산업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핵심 화학 소재들 이런 것들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의 매출, 그 주문 양 이런 거 엄청 중요하거든요. 시장은 완전히 별개 시장인데 이 얘네들이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봐야 되는데, 이게 감소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감소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국의 8월 주택가격 지수, 그리고 고정자산 투자, 그리고 산업생산, 소매 판매가 나왔는데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2.5% 뭐 거의 급락 수준이에요. 쇼크 수준으로 나왔어요. 네, 그렇게 나왔는데 반등을 했다는 거죠. 네, 11시에 발표하고 나서 11시 6분부터 반등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악재지 않습니까? 이게 악재가 나왔는데 반등을 했다라는 거는 이 악재 중에 어떤 거 하나에 안도를 했다라는 얘기죠. 예. 뭐에 안도를 했느냐? 소매 판매에? 그거보다는 주택가격 지수가 아닐까 싶거든요. 지금 중국이 부동산 기업 하나 때문에 아주 시끄럽습니다, 지금. 네. 홍콩도 그것 때문에 빠지는 것 같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택가격 지수의 하락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 뭐 그런 데서의 안도감이 아닐까 싶거든요. 네. 네, 그런 이유로 반등을 했고, 오늘 그 장중에 미사일도 쏘고 선물이 이렇게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코스피 매수와 코스닥 매수는 흔들리지 않았다. 예, 계속 천천히 진행됐다. 예,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환율이 떨어졌어요. 네. 그렇다고 보면은 미국 시장 분위기하고 중국 시장 분위기하고 좀 다르지 않느냐, 디커플링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제 경험상으로, 짧은 경험상으로 이 두 나라를 빼고 우리나라를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예. 여기서 분명히 흐름이 바뀌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의 매수가 이렇게 견조할 수가 있는가? 그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뭐 따로 나온 뉴스는 호주 중앙은행장이 지금 호주도 집값이 폭등을 해가지고 지금 너무 높은 상황인데, 이 집값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다른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이 통화 정책만으로 집값을 끌어내릴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하여튼 뭐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러면 호주는 뭐 지금 당장 뭐 물가 올라가거나 집값 올라가는 것 때문에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오늘 또 반도체 장비 재료 협회에서 내년도에 반도체 장비 쪽에 투자하는 금액이 1,000억 달러를 넘어갈 것 같다. 올해 900억 달러 정도 예상하는데 내년에 또 1,000억 달러 넘어갈 것 같다. 그럼 10% 이상 또 증가하는 거잖아요. 네. 올해도 최대치인데 그거 또 최대치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 후반에 전기전자 반도체 쪽으로 매수가 들어왔어요. 일부 또 그쪽으로. 네. 이런 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그쪽에 좀 의존도가 높으니까 아무래도 좀 영향을 좋게 받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그 중요한 산업이 반도체랑 2차 전지인데, 지금 이게 최근에 반도체는 바닥을 찍은 것 같고 2차 전지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예. 그렇게 본다면 디커플링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예. 하여튼 분위기가 좋았는데 아주 맛있는 밥상이었는데, 예.
좀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섹터별 종목별로 이슈를 한번 점검해 주시죠. 네, 오늘 미국의 그 엠파워라고 하는 수소 연료 전지를 개발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합작사를 만들려고 지금 회사를 모색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수소와 관련된 회사를 찾고 있다는 얘기인데, 뭐 그런 건 또 좋은 뉴스죠. 네. 좋은 뉴스인데 오늘 움직이지 않았고, 그리고 자동차 관련돼서 또 질문이 있었잖아요. 가동 중단인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는데 이거 바닥 찍은 것 같으냐? 악재가 나오잖아요. 그럼 나오면 이게 나올 때마다 가동 중단, 뭐 공장 중단, 뭐 이렇게 나올 때마다 영향을 받는 게 아닙니다. 처음 나왔을 때 제일 영향이 크고요. 그 이후부터는 영향력이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근데 지금 벌써 몇 번째 셧다운인가요? 네. 거의 영향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은. 그러면 바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근데 자동차가 반등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반도체의 수급이 나아져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야 실적이, 차를 만들 거 아니에요. 차를 못 만들어서 못 팔면 실적이 안 좋아지는데 그거 뭐 당연히 거론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오늘 그 현대차하고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인도네시아에 배터리 또 공장 짓는다고 뭐 그런 뉴스들, 투자 뉴스들은 계속 나오니까 그런 것 때문에,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 때문에 주가는 이제 올라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선주가 뭐 이렇게 운항주하고 관련이 있냐고 물으셨는데 당연히 관련이 있죠. 예. 지금 해운 운임이 폭증하니까 이게 배가 가서 제가 그 짐을 못 내린다 그랬잖아요. 그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럼 배가 안 오잖아요. 그럼 못 보내잖아요, 또. 그래서 또 배를 빌리잖아요, 지금. 계속 임시 선박을 투입을 했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배를 발주를 하는 겁니다. 예, 발주. 보통 투자를 할 때 이 원금을 뽑아내는데 어느 정도 되면 투자를 하냐 하면 한 7년 정도 된다 하면 투자를 해요. 근데 지금 이 선박 쪽은 5년이 안 됩니다, 지금. 4년 정도 되면 원금을 뽑을 수 있을 정도로, 네. 당연히 배를 발주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해운도 좋아지고 조선도 좋아지는데 지금 해운 같은 경우는 이게 일시적이다, 이런 현상인 거고, 이 발주 산업, 건설이나 그리고 이런 플랜트, 그 다음에 조선, 그러니까 발주해가지고 반영되는 실적들, 이런 것들은 이제 시작일 가능성이 있다. 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가 국민연금에서 배터리 분사를 반대한다. 예. 이런 거 안 좋은 뉴스입니다. 이런 거. 예. 회사의 경영은 경영진이 해야 돼요. 경영진이. 이 사업의 어떤 현황이나 업황이나 이런 걸 판단해가지고 회사의 상태나든지 이런 걸 판단해가지고 회사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게 잘못된 투자가 될 수도 있긴 한데, 그걸 외부에서 간섭하는 거, 지금 그거 안 좋은 거거든요. 예. 물론 뭐 행동주의 펀드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막 간섭을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안 좋은 거거든요. 그거. 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50% 이상 보유를 해도 경영에 절대 관여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주가 잘 올려주고 배당 많이 주는데 굳이 뭐하러. 예. 근데 뭐 SK이노베이션이 큰 실수를 한 건 아닌데, 예. 일단 이런 그 대주주가, 예, 관여를 하는 거 안 좋은 거죠. 네,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시스템이 트루인이라고 하는 이거 제가 언급했던 회사인데, 트루인이라고 하는 적외선 센서를 만드는 회사랑 합작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센서 산업에 진출한다 라고 했죠. 네, 근데 오늘 트루인이 많이 빠졌어요. 네. 합작 법인이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빠졌는지 왜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건 빠지고 하나 시스템은 올랐잖아요. 근데 하나 시스템은 오늘 또 그 국방부랑 위성 관련돼서 계약이 한 3,600억짜리가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올란 것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하나 시스템이 좀 흐름이 이제 하락하다가 반등하는 식의 흐름이 나오고 있고,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가 어제 좋아 보였는데 오늘 크게 올랐죠. 네. 이런 것들 흐름이 좋은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CIS하고 TSI하고 뭐 이거 뭐 지분을 획득한다는 그런 뭐 뉴스가 있었는데, 뭐 아직 발표된 건 없는데 이쪽 회사가 올랐죠. 네.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돼 가지고 정부에서 뭐 2조 6천억인가 2025년까지 지원한다고 그래 가지고 오늘 아침에
넥스트,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위즈윅 스튜디오, 덱스터 뭐 이런 것들이 다 올랐잖아요. 네. 근데 오르다가 내려와 버렸죠. 네. 그리고 중요한 또 종목 하나가 하나마이크론이라고 하는 이 회사가 오늘 급락을 했는데, 예. 소문이 돌았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SK 하이닉스 쪽에서 그 패키징 쪽을, 사업부를 완전히 이쪽으로 이전을 해가지고 외주를 주는 식으로 소문이 나왔었어요. 뉴스가 나왔었는데 사실 무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5월 달이었거든요. 그거에 관련된 공시를 6월 달에 했었어야 되고, 근거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그렇게 나오고 나서 3개월 뒤에 다시 공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9월 27일인데, 결정된 게 없다. 뭐 계약이 미뤄진다. 뭐 이런 소문이 돌아가지고 이게 계약이 파토난 게 아닌가. 뭐 그런 소문 때문에 오늘 폭락을 했습니다. 네. 네, 안타까운 뉴스죠. 네. 뭐 이런, 근데 이게 8월 말에 이 회사가 1,500억이라는 시설 투자 결정을 했잖아요. 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앞에 뭔가 어떤 전방 산업, 매출이 발생하는 고정적인 게 있어야 이걸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게 어그러지면 이거 시설 투자 같이 공시 번복을 해야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게 엄청난 규모가 큰 거예요. 이 1,500억이. 이게 어떻게 될지.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소문이 그렇게 돌았다. 소문만 퍼지면 막 난리가 나는. 네. 그리고 애경유화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네. 애경유화는 호재를 못 만들어내는 것 같네요. 네. 계속 악재가 나오는데 애경유화 쪽이 아니고 애경산업 쪽에 계속 악재가 나오네요. 네. 근데 뭐 외국인들은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빨리 20% 이상 올라야 돼요. 올라가지고 버티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동진 세미캠 많이 올랐는데 반도체 쪽에 들어가는 소재, 재료, 부품, 장비 이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보고 있어야 될 것 같다. 예. 그쪽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 이거 보고 자동차도 보고 네,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그 중국 시장이 홍콩이 지금 많이 빠지는데 홍콩이 삼중 바닥을 만드는 듯한 그런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지금 세 번째 하락이 이 하락이 지금 가운데 제일 큰 하락 저점을 깨고 내려갈 듯한 그런 직전까지 와 있어요. 네. 이거 상당히 안 좋은 건데 이게 만약 깨지면 상당히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삼중 바닥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중국의 그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 그룹이 어제 막 뉴스가 나왔었는데 뭐 돈 돌려달라고 몰려들고 있다. 근데 부채가 355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이게 무너지면 어마어마한 부채입니다 이게. 예. 근데도 불구하고 금리는 조용하다. 환율도 조용하다. 예. 뭐 스프레드, 이머징 스프레드 뭐 이런 것들도 잠잠하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홍콩 시장이 반등하는 게 지금은 좀 제일 중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준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